자, 요 질문인데 윗글에 비와 표현 및 발상면에서 가장 유사한 표현이 들어있는 것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 질문과 무관하게 그냥 발상을 물어보는 문제 같았으면은 여기서는 좀 의미와 문장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니까는 의미도 같아야 되고 아니면 의미 관계가 같고 그다음 문장 구 사실은 문장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표현 및 발상을 물어보는 문제는 표현 방법을 먼저 찾는 표현상의 특징을 먼저 찾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상의 특징을 먼저 찾으면 사실은 B는 감각의 전이가 맞아. 그러니까는 청양은 잔해지고 했을 때 청양은 후각이고요. 잔해지는 건 눈으로 확인하니까 시각이야. 후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건 눈으로만 확인하니까 맑은 향기가 잔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감각의 전이를 찾는 게 맞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네가 판단할 때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공감각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해도 일단은 저기 뭐야 공감각은 기본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면 뭐 네가 기억할 게 뭐 있냐? 네 수준에 그냥 풀면 돼. 알았어? 이 문제 패턴 이런 게 나와. 이 표현 및 발상면이란 말은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유형인데 몇 년 전까지는 잘 나오는 문제 패턴이었어. 그리고 내가 사진 하나를 빼먹은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저기 봐 상충곡에서 고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물어봤잖아, 그치? 고사의 개념은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고사라고 하고 고사성어는 한자성어 중에서 이 중국 고사에서 유래됐다라고 해서 고사성어야. 그러니까 일반 한자성어는 그냥 한자로만 이루어진 말, 세 글자 또는 두 글자에서 네 글자 사이로, 네 글자도 아니지, 한 여섯 글자까지 이루어진 말을 한자성어라고 하고, 그런 한자성어 중에서 고사가 있는 말을 고사성어라고 하는 거잖아. 상충국에서는 사실은 고사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은, 중국의 한시랑 관계가 돼. 일단 무릉도원도 나오고, 이 뭐 풍월주인 되어서라 뭐 송죽 우를리의 풍월주인 되어서라라는 건 소동파의 한시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그 소동 아이다려 주가의 수를 물어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 그거는 두목지 한시에 나오고 이거 말고도 한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한시가 한시는 한시지 고사가 아니잖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동파의 삶, 두목지의 삶 이거 자체가 옛날 이야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고사랑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도록 하고 그래서 사실은 고전 시가에서는요. 그냥 고전 시가 현대시에서 그러니까 현대 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뭐야 한자성어가 사용되면 그냥 고사성어려니 하고 하는 게 제일 속편해. 너 너무 생각이 많아. 알았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은 아니고 요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보게 되면은 this is 이 A, B, C와 관련돼서 여기서 왜 까똑이 왜 나와? 녹화 중인데. 자, A, B, C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음, 문제가 좀 야리꼬리하죠. 예, 요거 야리꼬리한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요 박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궁중 연애에서 뭐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분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궁중 연희에서 불렸단 말인데 어차피 고려 소교라는 것 자체가 구전되다가 맞잖아 우리 알죠? 이 고려가요, 즉 고려가요는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이게 구전됐다라는 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인기 있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연희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연희되는 과정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뭐 시장이나 이런 장터에서 공연되는 것과 뭐 궁궐이나 이런 잔치상에서 연희될 때 나오는데 이때 궁궐에서 연희될 때 주로 이제 뭐냐면 후렴구에 충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청산별곡의 후렴구가 반드시 얄리얄리얄라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구전 문학인데 구전 문학 자체가 그것도 필기 나는데 아이 참나 적층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적층성이란 말은 내용이 수정되는데 고려가요는 실제 후렴구 자체는 기록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록될 그 당시에 특정 노래를 듣고 한 거지 이 후렴구 자체는 결국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특징을 이해한다면 A는 B와 달리 군신간의 충의로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하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가요로서의 이거 얘기 말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쵸? 근데 A와 B가 둘 다 고려가요야. 그럼 둘 다, 저기, 궁중에서 연이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1번은 맞는 말이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돼?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결국 뭐냐,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맞는 말이야. 아니, 틀린 거야. 왜냐면 A는 B와 다른 게 아니라 B와 같이로 바뀌어야지. 맞아. B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번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A와 B는 이렇게 나오잖아? C와 달리 이렇게 나왔어. 그럼 A와 B는 C와 달리란 말은 이게 뭐냐면 얘는 한시고, 얘는 고려가요, 소교니까. 에이, 자꾸 지워져, 왜. 소교니까. 자, 그럼 결국은 한시를 빼버리고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 여기 나오니? 되는 과정에서 특정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음악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솔직히 틀린 건 뭐냐면, 이게 편입하는 그 과정에서 특정 식구를 반복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이 과정에서가 아니야. 이게 틀렸죠. 그냥 원래 특정 식구를 반복하고 있어요. 음악성과 관련 특정 식구를 우리는 후렴구, 맞습니까? 이 후렴구는 어디에 포함된다고? 여음구.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과정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답은 1, 3번 두 개가 된다. 이건 문제가 좀 잘못 나온 거고요. 자, 음, 자, 그 다음 문제랑 관련된 게 서경별곡인데 말이야.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서경벌국이 됐던 뭐 이게 됐든 간에 얘네들은 서민가요에 해당이 되고요. 서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민가요에는 이른바 서민의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서민의식이라는 게 두 가지를 가져. 하나가 낙천성이고요. 희망이란 얘기야. 또 하나 비판의식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풍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낙천성은 표현상으로 봤을 때 해학적 표현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3년에서는 겉으로는 뭐냐면 니 마누라 바람났어 하고 사공을 저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 딴 년 만날 거지라고 질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쵸? 이게 일종의 뭐냐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단순한 투정으로 보이는 해학적 표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 다시 올 거지? 딴 년 안 만날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사공한테 하는 저주도 저주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비를 걸어서 결론은 뭐냐면 나랑 싸우느라고 이 아줌마가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싸우느라고 인과 이별하는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좀 더디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속셈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번을 보게 되면 기억은 화자가 떠나고 싶지 않은 그 다음에 니은은 화자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일으키는 공간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그러네요. 2번도 원래는 이게 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말의 뉘앙스랑 관계가 돼요.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화자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일으킨다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딴 기집애 만날 수도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대동강이 나오면 대동강을 건너자마자 딴 곳을 꺾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소송경을 사랑하니까 안 떠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님을 따라서는 떠나겠다. 근데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그냥 길쌈에 직업도 버리고 떠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화자가 떠나고 싶지 않은 데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맞는데 뭐냐면 임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 기업과 님을 봤을 때는 당연히 임을 선택할 거야. 가차없이 임을 선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의미가 이런 이 쉽지 않은 의미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4번이 문제가 되는데 기억은 임과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란 말이 나와. 방금 전에 내가 뭐라 했냐면 여기서는 이 글은 화자를 여성 화자로 보지 마. 이 글은 여성 화자로서의 성격보다 서민 화자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여성 화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음, 이 여성 화자는 수동적이야. 소극적이잖아.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소비자는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뭐냐, 따라갈 거예요! 맞잖아, 그쵸? 이거 나오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 자체가 떠나는 님을 따라갈 거야. 나 따라갈 거 데리고 가. 어? 따라갈 거임. 이게 적극적인 거죠. 요거를 내가 보기엔 요 적극성이라고 하는 부분, 즉, 서민화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4번을 만들어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니은은 임과 이별을 수능한, 너네 이거 절대 이제 못하겠지. 아니,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미, 아까 내가 얘기했어, 얘들아. 여기서는 이미 투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투정이잖아. 그러니까 투정이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는, 넌 나가면 바람 필 거니까는 결국은 지금 떠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 바람 필 거지? 안 필 거야? 빨리 올 거야? 알았어,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과의 이별을 수능하는데, 결국 뭐냐면, 희망적으로 수능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이별을 수능하면 완전 여성화자처럼 보이지만 얘는 그게 아닌 거지. 그냥은 못 보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땐 말없이 고용 보내드리지는 못하겠고, 오케이? 좀만 더 있다가 하든가, 아니면 뭐냐면 빨리 돌아와. 딴 기집애 만나면 죽어. 뭐 이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4번은 그 문제의 출제 의도가 있어. 근데 그거 알아? 만약에 4번 선지가 없었다면 2번이 답인 건 맞아. 이게 학교 내신 문제의 핵심이야. 그 김청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꾸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가 변형하든가 거기 나와 있는 선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이유가 선생들이 출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상대적인 정답이라는 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걸 보게 되면 거긴 정답은 분명히 틀린 이유가 나머지 네 개가 틀린 이유가 분명히 명시돼야 되거든. 그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설 같은 거 보든가 이렇게 하면은 오답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잖아.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오답에 대한 설명 읽어보면 납득이 안 되는 게 많잖아. 그죠? 그 이유가 왜냐면 상대적인 정답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는 2번과 4번을 놓고 봤을 때 난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4번이 답이라고. 이걸 딱 픽스를 시켜놓고 나면 2번 자체는 떠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님과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돼. 맞지? 그렇게 해석하자.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시커먼 건 뭐예요? 시커먼! 잘 안 보여. 필기는 내가 지난번에 이제 목소리 안 들린다고 한 그 강의에서 필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고전 시간에서 정도는 고정돼 있지 않다고. 우리 민준이가 나는 하고 나는 여성화자야. 여성화자보다 서민화자의 성격이 더 강해. 서경별복인 모양인데, 맞아요? 그런데 그럼 결국 뭐냐면 한국적 정서인 한을 바탕으로 인데 여기까지 한국적 정서인 한을 바탕으로 하면 이건 여성화자의 특성이야. 아니라고. 이건 서민화자의 특성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틀려요. 나가 지금 서경물국 맞죠? 한국적 전서의 한을 바탕으로 전통적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네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자. 나는 서민층에서 널리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편입하면서 개작의 모습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틀렸네요, 이것도. 어차피 구전문학이라서요,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일부러 우리가 이걸 기록되는 과정에서 그냥 뭐냐면은, 이건 좀 그러니까 개작을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출제 의도는 있어. 이거 아까 내가 설명해서 훈민정음으로 기록되는 그 순간에 구전됐던 노래를 그대로 옮겨 적는 거야. 우리 텍스트로.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녹취가 아니라 그냥 채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 그 과정에서 이게 개작을 하는 거는 이 개작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남녀 상열지사야. 아예 대부분은 다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경우 중에서 쌍화점이라든가 쌍화점은 시험 문제에 출제될까 그닥 요새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야해요. 뭐 내 손을 슬며시 쥐어이다 뭐 이런 말인데 그 정도 갖고 왔는데 옛날에는 이제 규범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전춘이라고 했어요. 뭐 얼음 위에 댄잎자리 놓아 이 몸이 얼어 죽을 망정 뭐 이 밤 더디새 옷이라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더 야했다 그래. 근데 이제 그것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이제 순화가 됐다는 얘기지. 그 순화된 게 우리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은 그런 게 개작이야. 근데 서경별복은 남녀 상열지사가 아니거든요. 아마 그걸 강조하려고 2번을 답을 체크한 것 같아. 답은 2번, 4번 둘 다. 오케이? 이렇게 가시는 게 나아요. 문제를 참 많이 못 봤네. 그러니까는 이게 출제 의도가 분명하다 보니까는 내신 중에서는 오답을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런 인간들이 좀 많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요 문제를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비읍은, 이거는 원인 아닙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학교에서 기출을 못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이 아마 이 새끼가 저기 뭐야, 가서 다른 기집애랑 만나려고 떠나는 바람둥이 남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답입니다. 민준이 네가 잘 지적한 것 같아. 그리고 뭐 또 있냐? 1번이었나? 요거죠? 자, 요걸 보게 되면은 이것도 네가 좀 주관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삼의 가의 3년과 6의 이 바위가 모두 단단한 속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깨지지 바위가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 뭐냐면 구슬 바위의 단단한 속성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뭐냐면 구슬의 질량과 끈의 에, 끈의 인장 강도? 뭐 이것 사이의 관계지 맞잖아. 그러니까 구슬을 바위에다 아무리 떨어 해봤자 끈은 안 끊어집니다. 끈과 구슬의 무게 사이의 관계지 바위 사이의 관계는 아니에요. 사실 그 딱딱하든 물렁하든 상관없다고요. 맞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판단에 따르면 3번은 3년이고 6년이고 간에 딱딱한 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는 요게 해석에 달려 있는 건데 첫째, 자 일단은 뭐냐면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그걸 바위에 접주한다고 하는데 접주란 말 자체가 이 소프트한 거야.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를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프트하고 소프트한 것끼리 연결이 되면 싹이 돋아요.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옥과 바위는 둘 다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면 하드한 성격을 지니게 되고 딱 단단해서 서로 붙지 않습니다라는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예,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6년에서도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는데 거봐. 네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구슬이 깨지니까는 바위는 단단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슬이 깨진다는 말이 어디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3번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위가 단단한 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끈이라고 불리우는 것 자체가 끈이 끊어지지 않는 건 끈 자체가 신이 땅 그칠이니까 결국은 신과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끈이 묶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위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끈과 바위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인식을 하면 끈 플러스 바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결국 뭐냐면 아주 매우 뭐야? 튼튼합니다. 얘는 매우 단단합니다. 이 단단한 게 결국 뭐냐면 그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입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단단한 나의 사랑이 오래 지속될 거다,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만들어 믿음으로 발전해서 지속될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라고 우리가 상징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는 신은요 이 해석의 관용성이라는 걸 염두에 둬. 이렇게 해석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야. 이거 얘는 너는 이제 이과니까 이제 자꾸 이과에 대한 연습 많이 하거든. 이게 과학적으로 되냐고 뭐 이런 거라든가 이게 이성적으로 되냐고 라는데 문학을 이성으로 쓸 것 같았으면은 물론 이성적인 사람들이 창작을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판타지는 왜 읽겠냐고요. 맞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거야 그냥. 거기에 굳이 다른 소재 말고 바위라는 소재를 쓰면 쓰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 바위 단단 오 그래 뭐 어떤 사람은 오 그래 근육질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오 신념 의지 절개 지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 그렇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옥으로 연꽃을 새기고 그걸 바위에 접주하여이다라고 돼 있으면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의 심장을 바위 같은 심장이라고 하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꽃 생기는 건 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둘 사이를 서로 마주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정답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해석의 관용성이란 말은 그렇게 해석해도 이게 왜 이렇게 안 찌네. 그렇게 해석해도 주제에 훼손을 안 해. 해석해도 주제 훼손이 안 되잖아? 그럼 그냥 그러니 해주세요. 안 되면 그냥 봐줘. 봐주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석의 관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집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부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아마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음, 깜깜하네. 넌 누구세요? 요 작품이 나오는데 서정인의 나주댁은 이거는 이 작품을 아마 이 문제를 출제한 학교에서 이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거야. 이 작품을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 작품은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태도라든가 탐욕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나주댁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이 소설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풍자 대상인 교장이 되고요. 교장을 중심으로 비굴한 또는 그 탐욕스러운 아니면은 뭐냐면 남의 시련을 눈 감아주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해서 풍자 소설이고요. 교장은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인데 이 교장은 여기서 뭐라고 불리우냐면 애국주의자로 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설을 모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대상인 교장을 애국을 하는 사람이다. 진정 애국하는 사람이라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소설에서요.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소설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일상에서도 얘를 갖다가 애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시건방지고 막 잘난 척하고 막 남 배려 안 하고 남이 막 친구 시험 못 봤는데 자기는 그거 맞았다고 좋아하고 이런 눈치 없는 새끼들을 보면서 그러잖아. 선생님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 우리 땡땡이는 정말 애가 그냥 오우야. 정말 정말 애가 그냥 남 배려심이 뛰어나.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냥 뭔 소리지 하고 넘어가는데 야 진짜 배려심 뛰어나. 저 배려심 좀 장난 아니야. 와, 저 배려심 봐 저거 앉아 있는 거 저거 배려심이야. 계속 반복하잖아. 그러면 너 배려심 없어란 뜻이잖아. 약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상하게 같은 칭찬이 반복되잖아. 이 개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같은 칭찬이 반복되면 이거는 반어야. 너 진짜 예쁜 것 같아. 와, 진짜, 와, 너 내 스타일이야. 너 진짜 예뻐. 와,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야, 밥맛 떨어지니까 꺼져. 이 얘기야. 뭔지 알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애국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국 충정을 폄하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데 이게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기니까 읽어보면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요거는 100%는 아니지만 그나마 야매인 방법일 거고요. 요건 작품 모르면 못 풉니다. 알았지? 그리고 한 김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내가 이거 동영상 찾다가 못 찾았는데 너 높임 표현의 상대 높임 구분하는 방법 궁금하다고 그랬지? 일단 상대 높임에서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는 높임과 낮춤을 구분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대 높임은 1차적으로 뭐냐면 높임과 낮춤만 보시는 거야. 높임, 낮춤. 이거는 우리 감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잖아, 그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높임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십시오체하고 하오체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간단해. 얘는 하십시오체는 윗사람 또는 나에게는 손님. 공식적인 자리. 하오체는요, 아랫사람을 높일 때 하오체를 씁니다. 동년배를 높일 때도 하우치 잘 안 씁니다. 아랫사람 높일 때 그리하도록 하오. 남편이 아내에 그리하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맞습니까? 요겁니다. 알았죠?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높임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낮춤은 하계체와 해라체가 있거든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계체는 개인적인 담화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헤라체는 집단적인 담화에서 일어납니다. 하계체와 다른 개인적인 담화에서 수준차를 내미는 것은 해체입니다. 이 헤라라는 말 자체가 원래 잘 안 쓰입니다. 친구끼리 밥 먹어 그러지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맞잖아. 요새는 밥 먹어도 섞이긴 하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주로 항상 그런 거지만 주로 집단적인 담화에서 일어나고 라는 거의 다 안 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헤라체는 문어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라는 말은 왠지 점잖은 거죠. 점잔을 뺍니다. 그런데 헤라체 말고 해체는 뭐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병신아? 이게 헤라체 해체잖아요. 그러니까 해체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외우시 마세요, 얘들아. 알았지? 외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너네들이 이거 헷갈리는 게, 그러면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격식체 헤라체와, 그렇잖아, 그치? 그 다음에 비격식체 해체가 나와요. 간단해요. 해체는, 해체는 뭐랑 같이 묶이냐면 항상 해요체라고 하는 비격식체가 묶이잖아요. 근데 해체와 해요체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의 유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보조사인 요가 뒤에 붙을 수 있으면 해체가 되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요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헤라체는. 밥 먹어라 요 안 되잖아요. 어. 그리고 얘 요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게 해체가 됩니다. 딱입니다. 그냥 요 빼서 말이 되면 해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해요체에서 먼저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뭐뭐시지요 라는 게 나와요. 유일하게 격식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유문 하십시오체가 뭐뭐시지요가 됩니다. 합시다. 이거는 하오체가 되고요. 보통 알았어? 합십시오제 아니라 빙신한 하십시오체. 요거만 예외에 해당됩니다. 쉽죠, 얘들아?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여보세요는 감탄사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해오체예요? 이지랄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감탄사입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여기까지.